안녕하세요. 주식정원의 정원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정원은 따스한 햇살 아래 평화롭기만 합니다. 하지만 담장 너머 반도체라는 거대한 숲에서는 지금 생존을 건 대이동이 소리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인공은 바로 반도체 후공정의 절대 강자 하나마이크론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실적의 꽃들 뒤에 과연 어떤 반전의 가시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기업의 뿌리부터 열매까지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시죠. 자, 시작부터 숫자가 아주 강렬합니다. 2025년 매출 1조 5,300억 원. 전년 대비 무려 23%라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소름 돋게 주목해야 할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전년 대비 무려 326.6%나 폭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이 말은 즉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던 기업이 불사조처럼 살아나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증거입니다. 장사를 해서 실제로 통장에 꽂히는 현금이 1년 만에 3배 넘게 늘어났다는 건 단순한 회복을 넘어선 사건입니다. 이 드라마틱한 컴백의 1등 공신은 역설적이게도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변심 덕분이었습니다. 지금 이 거물들은 HBM이라는 초고성능 메모리를 만드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오마카세 식당을 차리기 위해 기존의 백반집 주방기구들을 싹 걷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만들던 일반 DDR4나 모바일용 메모리를 패키징할 공간이 본사 공장에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것이죠. 결국 그 엄청난 물량들이 밖으로 쏟아졌고 그 낙수효과를 하나마이크론이 온몸으로 받아내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화려한 숫자들이 과연 얼마나 튼튼한 기초 위에서 나온 것일까? 하나마이크론은 밀려드는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지역별로 역할을 아주 날카롭게 쪼갰습니다. 베트남 법인은 하이닉스의 물량을 받아내는 거대 양산기지로 한국의 아산 본사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를 담당하는 수익성 방어기지로 말이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이원화 전략처럼 보이지만 이는 동시에 두 고객사의 정책 변화에 회사의 운명이 두 배로 엮여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한국의 아산 공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이곳에는 무려 7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어드반테스트, 테러다인 같은 글로벌 초고가 테스터 장비들이 쫙 깔렸습니다. 단순히 반도체 칩을 자르고 붙이는 조립을 넘어 최종적으로 성능을 검사하는 테스트 영역까지 완전히 먹겠다는 야심이죠. 고객사가 조립부터 검사까지 한 번에 다 해줘라고 요청하면 하나마이크론은 알겠습니다 하고 단가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제 하나마이크론은 단순 외주 업체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해자도 매우 탄탄합니다. 반도체 세대교체의 핵심인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길목을 선점했습니다. 2026년까지 DDR5 비중을 89%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은 단순한 제품 교체가 아닙니다. 회사의 수익 구조 자체를 저부가 가치에서 고마진 체제로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남들이 무거운 가죽 구두를 신고 뛸 때 혼자 최첨단 탄소 섬유 러닝화를 신고 트랙에 들어선 셈이니 그 속도 차이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입니다. 그 결과 글로벌 거물들과의 결속력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와의 전략적 동맹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특히 베트남 법인은 아예 하이닉스의 전용 라인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생산은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에서 전략적인 협력은 한국 본사에서 관리하는 이 이원화된 계약 구조는 하이닉스에게는 비용 절감을 하나마이크론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물량을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정원사님들, 이제부터는 이야기의 어두운 이면, 즉 기초의 균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장사를 아무리 잘해도 지갑에 당장 쓸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나마이크론의 단기 지불 능력은 약 7,5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당장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은 무려 8,200억 원이 넘습니다. 쉽게 말해 이번 달 카드값이 내 통장 잔고보다 많이 나온 상황인 거죠. 화려한 매출 성장 뒤에 가려진 현금 압박이라는 그림자가 생각보다 짙게 깔려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자 부담입니다. 1년 영업이익이 약 1,200억 원인데 그중 절반이 넘는 650억 원 이상이 오로지 은행 이자를 내는 데만 쓰이고 있습니다. 이걸 하루 단위로 계산해 보면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약 2.5억 원씩 이자로 증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매출이 뛰어도 이 무거운 부채의 짐을 빨리 털어내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성장은 사막 위의 신기루가 될 위험이 큽니다. 여기서 진짜 시한폭탄 같은 리스크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우발채무입니다. 베트남 법인의 성장을 위해 서준 빚보증만 약 5천억 원에 달하고 SK하이닉스와의 복잡한 계약 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는 최대 1조 원 규모에 육박합니다. 평소에는 장부 뒤에 숨어 조용하다가 시장 상황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순간 짠하고 나타나 회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무서운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이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하나마이크론의 성장은 전적으로 외주 물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AI 열풍이 예상보다 일찍 식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본사 공장이 남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밖으로 내보냈던 범용 패키징 물량들을 진공청소기처럼 다시 안으로 빨아들일 겁니다. 그러면 하나마이크론의 베트남 공장은 순식간에 가동이 중단될 위기, 즉 백쇼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외주 업체의 숙명적인 한계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사인 우리는 긍정적인 실체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베트남 VINA 법인에서 생산직 500명을 긴급 채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조업에서 500명은 결코 가벼운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인력 보충이 아니라 하반기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물량이 쏟아질 것을 확신하는 기업 측의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이 인력들이 숙련되는 시점부터는 공장이 100% 풀가동되면서 엄청난 현금을 찍어낼 준비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숫자로 증명할 시간입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이제 일단락되었습니다. 즉, 돈 나갈 큰 구멍이 막혔다는 뜻이죠. 장부상 비용인 감가상각비 1,400억 원은 실제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기에 이제부터는 이 돈이 고스란히 빚을 갚는 체력으로 전환될 겁니다. 현재 230%가 넘는 부채 비율을 180%대로 낮추겠다는 회사의 로드맵이 성공한다면 하나마이크론은 진정한 반도체 후공정의 제왕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하나마이크론이라는 나무, 여러분의 마음속 정원에는 어떻게 심어지셨나요? 눈부신 부활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재앙을 향해 달려가는 시한폭탄일까요? 분명한 건 이 나무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도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원사로서 우리는 이 나무가 부채의 무게를 견뎌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지 아니면 무게를 못 이겨 꺾일지 끝까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길 바랍니다. 주식정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공부하며 멋진 정원을 가꿔 가시게요. 저는 더 깊이 있고 유익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정원의 정원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